노년의 삶은 때로 조용히 그러나 깊은 변화를 동반하며 진행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천천히 약해지는 느낌, 기억이 순간순간 비껴가는 듯한 당혹감, 그리고 말 못할 감정 기복이 겹칠 때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이름 모를 신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루이소체 치매라는 우리에게 아직 낯설지만 점점 더 많은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이 그렇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닌 뇌 안의 단백질 변형으로 인해 일어나는 복합적인 문제로 초기부터 인지운동 감정까지 여러 분야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 징후를 놓치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상한 꿈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한다. 가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진다. 몸이 갑자기 굳는 듯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호소는 흔히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 여겨져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루이소체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루이소체 치매는 뇌에 루이소체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며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이는 결국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시각적 환각,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운동장애, 우울불안과 같은 감정적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들 증상이 각각 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고 특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중간 형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방금 한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 공백을 경험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순간이 생긴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의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루이소체 치매는 시각적 환각이 초기부터 동반될 수 있는데 이는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렷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환각은 흔히 무서운 꿈을 꾼 것 같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꿈속에서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으로 수면 중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렘수면 행동장애라 불리는 현상으로 루이소체 치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유심히 지켜본다면 미묘한 징후들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작아지고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이 보이거나 간헐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관련 증상은 파킨슨병과 매우 유사하지만 기억력과 환각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이 초기 진단의 열쇠가 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루이소체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단과 함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일상생활의 리듬을 조절하는 환경 개선, 운동과 인지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습관이 병행된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은 시각적 환각이나 수면장애,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전문의의 지도 아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집안의 조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벽이나 바닥의 무늬를 단순화해 혼란을 줄이는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매트를 제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안전에도 직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 같은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환자 자신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느끼는 변화가 불안하고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고립감과 분노가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공감과 일관된 반응입니다. 가족이 환자의 말을 자주 부정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식의 대응을 반복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의 감정을 수용하며 필요할 때 차분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나 약 복용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큰 글씨로 적어두고 하루 리듬을 시계나 알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비록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때때로 현실과 환상이 섞이는 순간이 있다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산책,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소소한 활동은 환자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면 더 쉽게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잠드는 습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 시간대 짧은 외출이나 마당 산책 등으로 햇볕을 쬐는 시간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수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기분 전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루이소체 치매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신경계 기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자 자신도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며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혼란을 겪습니다. 따라서 주변인이 이를 노망이나 기이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한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환자의 자존감은 훨씬 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의 판단력과 표현 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금융, 재산, 주거 형태 등은 이 시기에 미리 상의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조용히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닌 루이소체 치매의 신호라면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와 감정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과 일상적인 대응을 시작한다면 이 복잡하고 낯선 질환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의료진의 도움, 가족의 공감,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루이소체 치매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증상이 기복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매우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정돈된 일상을 보내지만 다음 날은 갑자기 멍한 상태로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말만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인지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환자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예측이 어렵고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상태가 바뀌는 일이 흔해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환자가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정돈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령 실내 조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림자나 반사가 심한 유리창 거울 등을 제거하면 환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낯선 방문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대화 시에는 천천히 명확한 어조로 한 문장씩 이야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주변인의 반응이 일관되고 부드러워야 하며 놀라거나 호통치는 태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과거에 없던 의심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 사람이 나를 훔쳐보고 있다. 누가 방에 숨어 있다 같은 피해망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말을 일단 수용하고 그래서 많이 불안했구나 하고 감정을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거나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는 말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동안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몸부림을 넘어 침대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환자에게는 물론 배우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침대 주변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의사의 처방 아래 수면 안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에 충분한 빛을 쬐고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며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이라 불리는 이 일상 관리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 섭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은 식욕이 줄어들거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나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삼킴 장애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따라서 음식은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질감으로 조리하고 식사 도중에는 환자가 천천히 안정된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 끼니마다 국이나 미음, 수프 형태의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을 자주 호소한다면 연화장애 전문의나 언어치료사와 상담해 적절한 음식 질감과 식사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간호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는 통증입니다.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이를 참거나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컨대 허리 통증, 관절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짜증이 늘었다, 의욕이 없다는 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표정, 자세, 음성톤, 식사량 변화 등을 통해 통증의 존재를 유추하고 필요시 진통제나 물리치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 이를 읽어내려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루이소체 치매가 중기 말기로 진행되면 언어 표현이 현저히 줄고 배뇨 배변 조절이 어려워지며 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으므로 욕창 예방을 위한 정기적 체위 변경, 충분한 체액 공급, 피부 보습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변줄이나 기저귀 사용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정기적인 체온맥박 혈압 체크를 통해 신체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단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 시기에도 환자의 정서적 안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말은 줄었더라도 손을 잡아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비언어적 소통은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즐겨 들었던 음악,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햇살이 잘 드는 창가의 따뜻함은 환자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 자신도 반드시 돌봄의 부담을 분산하고 충분한 휴식과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립된 간병은 우울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이나 가족 내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루이소체 치매 관련 상담과 검사, 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의료진과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치매는 단순히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혹은 우리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이 질환은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정확한 인식과 조기 대응, 그리고 따뜻한 동행이 있다면 우리는 루이소체 치매와도 담담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아주 작은 변화 하나라도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이후 삶 전체를 지켜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는 아직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